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어휴, 펌맥 때문에 죽는 줄 알았네. 그냥 너무 길어. 이제는 펌맥을 벗어나서 다시 경어선사 바로 알기 중에서 17번째. 경어선사는 살인했다? 안 했다. 살인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경어의 말년 삼수갑산의 행장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등장하지만 가장 상체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경어선사의 삼수갑산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경어의 살인 혐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개인이라도 살인 혐의를 받으면 끝났어요, 인생. 근데 대선사가, 경어선사가 팔자가 그냥 꼬질꼬질 그냥 살다가 이제 살인 혐의까지 뒤집어 썼어요. 살인 혐의란 개인의 인간 삶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더군다나 대선승인 경어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건으로 살인자. 이러니 이제 경어선사는 어디까지 왔어? 갈 때까지 간 거죠. 더 이상 물러날 구멍이 없어요.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삼수갑산 가려고 보따리 싸고 있는데 쐐기못을 딱 박아요. 살인사건으로. 그래서 경어선사의 삼수갑산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 항명도일의 제자 경어선사가 써준 참성록을 써준 변서로 14세 변서로에게 해인사에서 1903년에 참성록을 써주시죠. 그 변서로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어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은 살인사건이에요. 그런데 경어선사가 여러 상체 중에 상체가 뭐랬죠? 전생빛. 그래서 가장 비중 있는 상체가 삼수갑산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이거더라. 살인형이죠. 살다가 사실은 그 속에 전봉준 장군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물론 밑바닥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결정적으로 부추기는 거죠. 빨리 가자. 이꼴저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가자라고 한 게 살인사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전봉준과의 얽힌 세속의 인연에도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설상가상으로 살인 혐의를 받고 하루가 멀다고 해인사로 떠나더는 일본 공주경찰서 어디로도 가는 곳마다 찾아오는 일본 경찰의 추적에는 아무리 학철대한 경어선사랄지라도 그의 마음은 고뇌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자신이 삼수갑산으로 떠나야 할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고 모든 일을 한꺼번에 정리해요. 1903년 하한과 끝내고 돌아와서 10월 달부터 1904년 1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정리했죠. 그래서 1903년 가을에 해인사에 도착한 경어선사는 대설당에서 두문불출해 그동안 애비진했던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에는 1904년 2월 11일 날 천장암에 도착해서 만공에게 전법계 때리고 떠납니다. 내가 원 이꼴저꼴 보기 싫어 간다 오냐 어쩔래. 무예행을 하였지만 주색을 탐하고 박갱막식하며 거침없이 파경을 한다고 몰아붙여 세간의 비난도 변명하지 않았던 그의 경어선사의 성품에서 본다면 인간적으로 살인유명을 쓰는 것은 이게 참말로 살다가 열불나다. 물 좀 줄래? 시원합니다. 마음속에 비통한 마음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경어선사는 참으로 피해를 느끼고 그 고뇌를 삭혔을 것으로 보이고 전봉준 장군과의 세속 인연도 시비와 비난을 벗어나 세속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까? 이것은 경어의 가장 비중 있는 상체의 길이라고 보고 아래의 시는 오옴이라는 실로 제목의 시로 경어선사의 마음을 담은 시가 남아있죠. 오냐 쓰려
땡큐. 인심은 산악기가 맹호와 같아서 살다 살다 인심이 더럽기가 그냥 아주 악독해가지고 그 도끼가 뭐 같아? 맹호 같더라 이런 말이야. 이거 어디서 썼어요? 이거 고금당에서 썼어요. 에이, 악하고 독한 걸로 말하면 그 악독한 기운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에 퍼지는데 이렇게 써있죠. 그런데 학은 짝과 함께 구름 밖에서 돈이는데 학이죠. 학. 구름 밖에서 돈다는 게는 이 구름이 나쁜 거예요. 경어선사에게는 구름이 항상 부정적인 의미죠. 왜? 나는 뜬구름이다. 세속을 넘나드는 뜬구름이고 변함이 많어 한자리에 고정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흔들고 돌아다니는 구름을 싫어해요. 경어선사가. 근데 학은 자기 짝과 함께 저 구름 밖에서 논일고 있어. 온외. 아주 좋아해, 경사. 온외. 근데 나는, 학은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있다? 없다. 지음자를 찾고 있는 거죠. 이 몸은 누구와 더불어 짝을 하고 돌아갈 것인가? 네, 돌아간다고 했어요. 어디로? 마음자리로. 인심은 산악기가 경어선사를 막 마종이라고 그래요. 막 마귀라고 그러고 악마라고도 하고 경어선사가 악마라고 이런 속을 맹호와 같아서 악하고 독한 것이 하늘을 찌르러요. 인심이 그래요. 학은 짝과 더불어 구름 밖에서 돈이는데 이 몸은 누구와 함께 더불어 돌아갈 것인가 회귀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인간적인 경어로 그의 고독이 짙게 느껴지게 된다고 볼 수 있죠. 함께 돈일 수 있는 지음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한편 자신을 두고 세간에서 회자되고 있는 혹평의 억울함에 엄혹함에 대해서도 의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그의 운둔하고자 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죠. 누구랑 돌아갈고 지음자를 찾고 있어요. 도를 깨친 대선사에게 이제 살인 누명까지 서슴없이 덮어 씌우는 세상이라 인심이 고약하기가 한이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고약하다는 것을 짐작도 가능하고 하지만 이게 경호가 갚아야 할 상처야? 아이고 이게 내게 선생이 어기려구나. 경호는 이를 소리 없이 받아들이려 한다. 굳이 변명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고 떠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서 이능화 이리 안 와? 1918년 3월에 발행된 이능화의 조선불교 통사. 세인들이 말하기를 경어 화성은 변제가 뛰어나고 변제가 뭘 뛰어나서 어쩌다고? 에이? 사기꾼이란 말이야. 뭐란 말이야? 아무나 할 수 없는 변제야. 그가 설한 바 법은 비록 예조사라고 할지라도 이를 뛰어넘는 이가 없다. 그러니까 경어가 설한 법은 예조사의 말인데 그거를 뛰어넘는 이가 없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인정은 또 했구만. 비록 그렇다가 해도 그러나 그것은 제멋대로일 뿐. 제멋대로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 아무런 구속을 받음이 없어 음행과 투도를 범하는 일까지 꺼리지 않았다. 뭔 놈의 음행을 하고 뭔 투도를 해. 네가 그러면은 눈둥이랑 한번 잡아. 잘 수 있어? 아유,
문둥이랑 잔 것도 음행이냐? 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돼. 문둥이를 보는데 어떻게 음심이 일어나? 문둥이를 보는데 자비심이 일어났을 뿐이지. 투도는 무슨 경어선사가 무슨 도둑질을 언제 했어? 말이 되는 소리. 아이고. 이것도 아마 혹시 투도라고 한다면 아마 또 뭐 만공이나 누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걸 아마 말하자면 역행의 비도라고 하시죠. 그 순행과 역행이 있는데 역행의 비도, 도 아닌 도, 뛰어넘는 초월한 도를 행했을 뿐이겠지요. 뱁새가 어떻게 풍수의 마음을 아는 거야. 그리고 저급하고 하열한 하근기가 어떻게 경어태선사를 호딱으로 말할 수 있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더 심한 미쳤군. 총림에서는 이를 지목하여 마설이라고 해야 올 것이다. 총림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내가 보기에는 이 이능화가 총림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총림에서는 이를 지목하여 마설이라고 해야 올 것. 이게 말이 돼요, 안 돼?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총림은 뭐예요? 강원과 선방을 갖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총림이라고 하잖아요. 경어선사 당시에 그렇게 총림이 많지 않았어요. 없어요. 총림이 어딨어? 그리고 또 이를 지목해서 그거를 마설이라고 한다. 그걸 오라라고 적고 있고, 이때 이능화는 경어선사를 따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그가 쓴 책은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에서 열반한 후에 주워들었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뭐뭐했다 카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세속에서 떠도는 온갖 잡소문들을 가감없이 확인한 바도 없이 지멋대로 적은 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요. 쓰레기죠. 일단 나도 좀 이능화라는 자를 한번 봐야 되겠어.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눈이 그냥 확 떠지네. 해봐? 지가 뭔 총림을 알아. 이능화라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더욱더 그의 말을 신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이능화라는 자는 뭐야? 식자이지만, 식자가 얼마나 많은 식자인지는 모르겠다만 친일파야.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에 포함되었고,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한 친일인명사전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 반민족행위자 704명의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이야. 여기에 또 그놈도 있죠. 누구? 김태읍 역사학자 이이화가 이능화를 민족사 왜곡 뭐냐? 민족사 왜곡한 놈이 어디다 대고 경어선사를 지가 얘기해. 식민사학 확립의 주도자라고 평가했다 이런 말이요. 식민사학, 우리가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자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노예라고? 이런 싸가지 없는 평가하였다. 이이화 알죠? 이이화 교수 역사학자죠. 그리고 최병헌도 조선 총독부의 불교 정책을 찬양하고 협력하며 평생을 살았던 이능화야. 이런 안 나와 이능화? 어디다 대고 김태읍이랑 똑같다니까 두 것들이. 무사자의 경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발설지어 혀를 뽑아. 속상해요. 속상해. 우리 경어스님 어떻게 하냐. 다 간 세월에. 이처럼 경어선사의 살인 누명 또한 민족사를 왜곡하고 양심을 팔아먹은 민족 반역자 이능화로 하여금 그 친일학자가 세간에 떠도는 소문을 확실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기록한 글을 통해서 경어선사는 지금까지도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경어선사를 비판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꼴값하고 있어요. 이 글로 써놓는 자들 이거 조심해야죠.
그래서 이처럼 이능화는 수연 그러하나 비록 그러하나 탕무국어며 지범 음살이고 분리개의라고 하여 그러나 그것은 제멋대로일 뿐 아무런 구속을 받음이 없이 음행과 투도를 범하는 일을 다 꺼리지 않았다라고 하고 해석하고 있는 부분에서 경허선사의 살인사건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사실로 막 외도하고 매도하고 아주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알려진 바대로 한때 경허가 계룡산에서 용주삼이를 죽였다는 소문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모두가 헛소문이었어요. 그 후에 다 알게 됐죠.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떠나고 그 신실은 우연히 김도영이가 또 다른 사고로 공주경찰서에 구속되면서 그 재상을 자백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건 살인사건 같은 소리예요. 히히히 그리하여 경허선사의 두 명은 벗겨지고 모든 진실은 결국은 밝혀지게 됐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능화가 경허가 살인을 했다는 소문만을 듣고 음행과 살인을 범하는 일을 떡거리지 않았다. 너 이리 안 와? 라고 적었으니 얼마나 무식합니까? 음행은 나녀와 살인은 안 했어. 그자는 학자로서의 양심마저 팔아먹은 진짜 파렴치한 자죠. 그런 거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이미 다 밝혀졌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자의 저희가 심히 의심스러워요. 왜? 혹시 할렐루야 아닌가? 학자로서의 자질도 의심되는 거고 그자로 인하여 경허선사의 이상은 크게 추락했어요.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많은 의혹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능화의 그 구질구질한 그 말 한마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경허선사를 비판하는 자 또 하나 있죠. 경허를 비판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자료로서 1938년에 발표한 김태읍의 비판이라는 잡지에 있어요. 잡지 이름도 비판이야. 뭘 비판해? 인간 경허 평전에서 김태읍은 경허대사처럼 부처님 대접을 받아본 사람도 없고 경허대사처럼 악마라는 혹평과 마종이라는 비방을 들은 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적고 있어요. 그건 다 그대들의 저급한 안목에서 보는 거였죠. 근데 지금도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남을 비방하고 남을 폄훼하고 남에게 기스를 내는 인간들이 더럽게 많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그러면 좀 뭐한데 그 인간들이 고질적으로 이것들이 좀 나빠요. 그래서 인간을 성선설이라고도 하고 성악설이라고 하잖아요. 순자는 성악설이라고 하고 맹자는 성선설이라고 하는데 근데 불교에서 입장은 인간 그래도 성선설이죠. 성선설이 맞는 것 같아요. 본래 약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인해서 다생도겁으로부터의 온 인연으로 인해서 정말 악독한 인간이 있어요. 악독해서는 안 돼요. 불쌍하지요. 이와 같은 기록은 1918년 이능화가 나설이라고 표현한 거 그것을 20년 뒤에 누가 또 반복하고 있어요. 1938년이니까 아주 어이가 없어요. 더 어이가 없는 건 김태읍 같아. 김태읍은 승려잖아요. 또 이능화는 또 일반인이라고 치고 이러한 바설은 김태읍이 이능화 따라하기가 2012년 윤창화로 또 이어지고 있어요. 윤창화. 그런 마종들이 아니라 그런 마종들이 있긴 있는가 봐. 윤창화는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이라는 제목도 끔찍하고 두려워요. 내가 경허의 상체와 삼수갑산이라고 제목으로 그 논문을 냈는데 그 다음에 이게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으로 바뀌어버렸더라고.
경호대선사의 삼수갑산행을 바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왜곡된 시각으로 그렇게 폄훼해가지고 환속과 참회 등 경호선사의 삼수갑산이 환속했다, 참회했다, 은둔이다, 과보를 얻어서 갔다 등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표현으로 그 경호대선사의 이상을 크게 훼손시켰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죠.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집신과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나시면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오 마이 갓.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그 뒤에 경호선사가 이 시가 또 있어요. 이것도 어디서 졌어? 이것도 고금당에서 지었어. 고금당에 숨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겠죠. 백운인저사요 일힐향산비로구나 사혐진세악이니 수화계중기로다 이렇게 했죠. 백운아 너는 무슨 일로 이렇게 저사 어떤 일이 밑바닥에 깔려 있길래 너는 무슨 일로 날이면 일일향산비 날이면 날마다 산을 향해서만 날아가냐 이런 얘기야. 구름이 보면은 이렇게 산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 경호선사가 가만히 보니까 흰구름아 너는 무슨 일이 있어갖고 도대체 날이면 날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산을 향해서 날아가니? 그러면서 경호사가 그래요. 사혐진세약 세상이 그렇게 추하거든 말이야. 혐오스럽고 추악스럽거든 세상이. 이건 경호선사가 하는 말이죠. 세상 참 더럽고 추악스럽구나. 알아요. 진세가 아주 추악스럽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도 추하고 혐오스럽거든. 뭐라 그래요? 수와 계중기라. 나를 따라서 따를 숫자죠. 나를 따라서 이 계중으로 들어오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계중이에요. 계중. 계중이 오랜만에 나와서 또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오랜만에 또 나와주니까 힘이 생기는구만. 계중이면 끝이죠. 계중이 뭘까요? 계중이 뭘까요? 이것이 계중 안 먹었어. 곧자에. 계중은 이거 그랬죠? 또 이거 그랬죠? 이시 이저 이게. 그래서 계중이라는 것은 계중으로 들어오라. 중요한 거는 계자와 귀자예요. 귀자, 귀.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본래의 자리로 간다는, 본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기라고 하잖아요. 경호사가 심기. 나는 심기를 엿보다. 심기를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 엿본다고 쓰시거든요. 심기를 엿본다라고 해서 그 엿볼 규자를 써요. 그 엿볼 규자가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왜 엿본다고 하죠? 심기. 엿볼 규. 항상 마음자리니까 본래 면목자리라 원래 그대로 있어요. 근데 가끔씩 엿봐야 돼. 딴 데로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그래서 경호선사는 심기를 엿본다고 하셔요. 엿봐야 돼요. 우리도. 엿보지 않으면 흐트러진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계중이라는 것은 저 계자가 이계자예요. 이계. 지저시는 이것도 이시 이저야. 이저, 이계, 이시.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이계, 이저, 이시. 그래서 지저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계자가 뭘 나타낼까요? 이것. 그럼 이것이 뭐죠? 설사 이것이라 하여도 옳지 않습니다. 설사 일물이라 하여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가 무엇인가? 이게
이계로 들어오라는 말이야. 근데 들어오라고도 한 게 아니야.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야. 원래의 마음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렴 했는데 여기가 이 개자가 가장 중요하죠. 이 시 전체의 핵심은 개자 하나죠. 수, 아, 개. 그거 하나만 건지면 강의 끝났지요. 네. 그래서 이 개자가 지저시, 이계, 이저, 이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100번도 더 말한 것 같으니까 지나갈 거야. 그래서 경허선사가 자신의 그 서글픈 그러한 대중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그 세상의 추악한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마음을 누구를 빗대서 흰구름을 빗대서 지금 시를 하나 읊고 있는 거예요. 경허는 동병상련으로 흰구름을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는 경허가 세상의 잣대로 자신의 무예행을 멋대로 폄훼하는 자들로부터 실망을 느끼고 자신을 바로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고 지음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경허는 무심히 먼 산을 바라보다가 할 일 없이 산을 올라가고 있는 흰구름을 향해서 흰구름아 흰구름아 너는 무슨 일로 날이면 날마다 산을 향해 날아가느냐. 세상이 그렇게 추하거든. 이 일로 돌아오라는 이 일로 돌아오라. 우리가 이 사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이 일로 들어오라. 그래서 그 이 일이 뭘까요? 이 일로 돌아가라. 들어오라.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 말했어요. 이 개자라 했죠. 이 개. 이 시 역시 전봉준 장군의 죽음으로 크게 상심하고 있는 경허선사가 세속에 추한 행동들을 겪으면서 자신 역시도 세간의 잣대가 싫어서 구름 밖으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달아나는 구름에 빗대 가지고 하고 있지만 경허선사도 구름 밖으로 가고 싶어요. 아까도 했죠. 구름 밖으로 가고 싶다고. 그죠? 구름 밖에 짝을 버타여 드는 학은 구름 밖에 있지만 운외. 그런데 나와 함께 돌아갈 짝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아까 나저 그 시에도 그러나 그는 세상을 이 제작연대가 1900년경의 경허에 대한 비난이 본물처럼 쏟아질 때쯤은 보여지고 그러나 그는 세상에 자기의 고통을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었어요. 무슨 아주 세상을 이미 알면 안 되는 커다란 비밀, 전봉준 장군의 비밀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을 꺼놓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언제나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본 놈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참으로 황당하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은 언제나 술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여기서 이 속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지음자가 없음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말을 못해요. 누구랑 대화하고 있어요? 흰구름하고 대화합니다. 흰구름. 그래서 경허선사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쫓김의 생활 속에서 이걸 하고 있죠. 지음자가 없는 데서 오는 운명과도 같은 개친자의 숙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더군다나 태산 같은 고민을 갖고 있죠. 흰구름이 발벗이 되어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고 싶다. 자신의 처지를 발설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죽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역적으로 몰려서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칼날 같은 위태로운 현실 앞에서 영어는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말해? 흰구름아에서 말해. 경허선사 불쌍하죠. 너도 나처럼 말할 수 없는가 보구나. 너 뭔 일 때문에 이렇게 맨날 산으로만 가냐? 왜 무슨 일로 날마다 산을 향해 가니? 말할 사람이 없구나. 너도 이렇게 더러운 세상에 누가 당장이라도 고발할 수 있는 일본의 압박으로 세상이 그리도 추하거든. 나를 따라서 그 대신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경허선사는 뭐더라? 대선사더라 이런 얘기죠. 뭐가 있더라? 이계가 있더라 이런 말이야. 이계가 있어서 나는 돌아갈 때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가?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이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저시로.
그래서 지저시로 돌아가는 그러한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흰구름한테 거기를 인도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말은 이계와 귀자라고 그랬죠. 귀자. 돌아갈 귀. 어디로 돌아가? 마음자리로. 그래서 심기. 그래서 심기를 지금 엿보고 계세요. 엿볼 글자. 그래서 마음자리를 엿본다 그래서 항상 경화선사는 마음자리를 엿보고 있어요. 그래 놓고 또 시를 또 써? 살인했다고 하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걷다 대고 또 협박까지 당해. 뭐를? 해인사 안 떠나? 해인사 조실자리 대놓고 존말로 할 때 떠나? 내가 일본에 가서 일본 경찰에 꼬아박을 거야. 나는 다 알고 있어. 네가 전봉준의 매부라는 걸 나는 다 알고 있어. 나가. 이래서 많이 힘들었죠. 시비병리로요 심시광분비라 소칙영운하니 방황미정기로다. 시비병리로 시비와 명예, 명예와 이득, 금전의 기로에 서서. 이득은 이제 금전이죠, 주로. 그죠? 시비와 명예 또는 금전의 기로에 서서 뭐가? 누가? 시비시 따지는 놈, 명예를 따지는 놈, 이익을 따지는 놈이 어떻게? 심식광분비란 말이야. 마음자리가, 심식이 마음자리죠. 마음이 정신없이 광분을 해가지고 날뛴다 이런 말이야. 날뛸 비자죠. 누가? 친일파 놈들이죠. 친일파 친일파 승려들이 말이야. 이게 승려예요 지금. 친일파 명리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시비와 명리의 기로에 서서 있는 자들을 친일파 명리승이라고 그래요. 있어요. 이회강의 김태읍이 같은 놈들이. 그래서 소칭영웅하니요 소위 칭하기를 그놈들은 지네가 뭐라 그래요. 마치 그냥 일본 놈들과 만나가지고 일본 불교를 조선 불교를 일본 불교로 외색화시키려고 하는데 앞장서고 친일파로서 그렇게 지네가 영웅인 척 으쓱으쓱 하면서 잘난 체 하죠. 근데 웃겨요. 해인사가 해동제일법 원종 가람이래요. 아이고 그걸 자랑이라고. 뜯어내야지. 왜 그걸 안 뜯어내고 있는지. 해인사 그거 뜯어내야 돼요. 원종의 가람, 해동제일 원종 가람이 뭐야? 그게 뭐라 누가 썼다 그랬죠? 만화 관준이가 썼다 그랬잖아요. 만화 관준과 만화 보선을 혼돈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만화 보선은 경허스 스님의 스승이고 만화 관준은 해인사 주지로 있었는데 만화 관준의 글씨를 김정희가 칭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글씨가 지금 해인사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해동제일 원종 제일가람이라고 쓴 게 그거죠. 원종이 자랑입니까? 원종이 뭐예요? 일본 외색불교 우리나라의 임대동에 대응해서 만든 그거죠. 그래서 그들이 경허선사를 쫓아내요. 그래서 와라 그래요. 마음이 정신없이 미쳐 날뛰고 있다. 명리승들이 소위 영웅이라고 잘난 체하고 있어요. 지네가. 그런데 뭐하고 있어요? 방황비정귀. 방황해. 정하지 못하고 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돌아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아까 경허선사가 이 일로 해서 나에게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이 돌아간다는 게 중요해요. 귀자가. 왜냐? 우리는 마음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항상. 그리고 이 귀자가 중요한 건 뭐냐면 돌아갈 곳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왜? 마음자리는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 본래 면목자리로.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다가 금방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돌아갈 수 있어요. 0.0000초 찰나간에도 돌아갈 수 있어요. 찰나보다 더 짧은 시간에도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돌아갈 기가 중요한 거고 돌아갈 것을 정하지 못한 자, 이 자들은 마음자리를 닦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방황하고 있어? 요놈 시비와 명예의 기로에 잘난 척하는 놈들 있잖아. 영웅 아니라고 떠드는 놈들 명리승을 지금 경허선사가 지금 폄훼하면서 그 시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경허선사가 이제 그 경허선사를 삼수갑선으로 떠나게끔 부추기는 놈들이에요. 이게 경허는 시비와 명예 또한 금전에 정신없이 미쳐달 때는 세상사의 주놈에게 견하는데 이게 소의 영웅이라고 잘난 체하는 놈 명리승들 말이야. 거기에는 꼼짝없다 왔다 갔다 한다. 뭐해? 시비병예.
하는 인간살이를 비웃고 있는데 경호는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경호가 삼수갑선을 떠난 이유 중에 일제시대의 일본과 결탁한 사이비 성들 있죠? 그 성들을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자신을 협박하고 있어. 삼인방, 여기다가 시에다 써놨죠. 경호 선사는 이곳을 곧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는 경호가 맹주로 있던 해인사 있잖아요. 맹주는 뭐예요? 결동수정에 동생도솔, 동성불과 가야사문을 할 때는 맹주고, 그 다음에 해인사에서 수선사를 열었을 때는 법주고, 또 그거 뭐죠? 인경불사를 할 때는 뭐지? 그게 법주인가 보다. 그리고 그 종주, 해인사에서 수선사를 열었을 때는 종주, 조실. 그래서 해인사를 일제와 결탁한 무리들이 경호를 시비했을 것이면 분명한 사실이고, 시에 나와 있죠. 3인방, 일본의 해오에 돈과 명예를 가까이 하는 명리승들을 경호는 이미 다 알아챘어요. 그래서 1903년 1월에 범어사에서 해인사로 돌아와요. 범어사도 볼일 있어도 다 미진했던 걸 마치고 마무리해서 1월 하한 거 동한 거 시작하고 바로 대중 아무도 모르게 천장암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경호선사의 일은 그렇게 해서 끝나요. 물론 그렇다. 그러나 경호는 또 다른 자신의 세속의 인연으로 이곳에서 더 이상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잡히면 구족을 멸하는 차명을 멸할 수가 없으니 이미 천봉전의 가설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잘치를 감추고 말았고, 이때 경호는 자신이 맡은 모든 직함을 버리고 미진한 모든 일을 형리하고 속행을 해서 복행을 앞당기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2화 병에 또 금전의 기로에 서 있는 잔인한 중생심들이 돈 몇 푼 안 되는 상금에 돈을 몰아서 경호선사를 꼬아박으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장군 전봉준도 고발해서 꼬아박았고, 김경천이란 놈이랑 그런 놈들이 관군이 마음은 정신없이도 미쳐 날뛰는 현실에서 경호는 소위 영웅이라고 찰랑차는 놈들이 거기에 꼼짝없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작태를 존엄하게 꾸짖고 있고, 이때 경호선사를 협박하는 3인방이 있으니 이것은 다음 시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